이것은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근거들로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수면이 안 좋은 분들이 바로 치매에 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병에 잘 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어요.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비만에 잘 걸린다.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고요. 노화가 더 빨리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면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찾고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방법입니다. 96%가 2분 안에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수면뿐만이 아니라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16년 동안 기능의학, 또 심신의학, 뇌과학, 심리학을 통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코칭해 왔습니다. 건강보험 통계에 의하면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70만 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원을 찾지 않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보통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가벼운 불면증까지 포함을 하면 평생 살아가면서 3명 중에 1명은 이러한 것을 경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넓은 말이거든요. 사실 잠을 빨리 못 드는 것부터 수면이 깊게 들지 못해서 자꾸 깨는 것까지,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잠을 못 이루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수면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면장애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이제 불면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이 수면장애를 겪는 원인들은 보통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심리적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건 다 아시다시피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하고 또 우울증이 있어도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면 무호흡 때문에 자꾸 자면서 숨이 막혀서 깊은 잠을 못 잔다든가, 또 소변을 자주 보는 질환이 있어서 잠을 자꾸 깬다든가, 이러한 신체적 질환이 있고요. 또 가장 큰 문제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생활 환경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각성제를 많이 먹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몸에 쌓이면서 수면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환경적 요인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환자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고, 잠을 못 자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경을 좀 바꾸고 또 생활 습관을 바꿨을 때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때는 몸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낮 동안에 쌓여있는 뇌 독소를 해독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독소들이 뇌 속에서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어요. 수면이 안 좋은 분들이 바로 치매에 잘 걸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뇌독소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치매에 덜 걸리기 때문에 뇌독소가 잘 해독된다는 것,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바로 호르몬 관계가 있는데요. 잠잘 때 나온 호르몬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호르몬,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 딱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어릴 때 나와서 성인이 되면은 성장이 다 끝났으니까 안 나온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어릴 때 나오는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을 키를 크게 하죠. 성장을 시키죠. 그래서 어릴 때 잠을 잘 자야 키가 잘 큰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돼도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어른이 됐을 때 나온 성장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키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량을 유지시키고 젊음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노화가 늦게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대가 넘어가고 40대가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화가 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잠까지 못 자게 되면 이 성장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가 빨리 오게 되는 거죠. 젊은 분들도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20, 30대부터 잠을 못 자게 된다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되는 시기에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노화가 더 빨리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육량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잠잘 때 나오는 이 성장 호르몬 때문에라도 우리 잠을 잘 자야 되고요. 세 번째가 바로 몸을 편안하게 휴식시켜주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몸이 휴식이 취해져야만 이제 몸속에 정상적인 세포 기능이 돌아가죠. 그런데 이런 휴식 시간이 부족해지거나 수면이 깊게 들어가지 못해서 휴식이 잘 안 된다 하면 결론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병에 잘 걸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수면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불안증 이런 것도 아주 굉장히 많이 연관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혈압도 연결돼 있고요. 비만도 연관돼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비만에 잘 걸린다.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치매, 그 밖에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질환들이 다 수면 부족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수면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찾고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방법입니다. 그 유래는요, 미국의 운동심리학자인 버드 윈터라는 사람이 미군의 해군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훈련법입니다. 미 해군들이 굉장히 안 좋은 조건에서 잠을 자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면증을 많이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군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나온 방법인데요. 크게 2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체적 측면,
하나는 정신적 측면입니다. 해파리 수면법, 말이 이제 해파리라는 걸 떠올리시면 어떠십니까? 해파리 이렇게 축 늘어진 느낌이 나죠? 그런 느낌으로 신체를 이완시키는 것을 훈련시키는 건데요.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누워서 편안하게 몸에 힘을 푼 다음에 차례로 이마부터 시작해서 얼굴 근육, 몸 근육, 발끝까지 근육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마치 내 근육이 해파리처럼 완전히 쭉 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 근육부터 시작을 해서 힘이 쫙 빠진다. 그냥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해파리를 걸쳐놓으면 이렇게 축 늘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축 늘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근육에 힘을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대뼈, 그 다음에 턱, 어깨, 그리고 팔, 또 몸통, 허벅지, 다리, 발끝까지 차례차례 근육을 생각하면서 힘을 완전히 빼는 상상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온몸을 완전히 이완시키는 상태가 되면 그것이 바로 신체적 측면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상태가 됐을 때 정신적 측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상상을 하는 거죠. 가장 편안한 상상을 합니다. 이 해파리 수면법에서 소개하는 상상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아주 고요한 호수에 카누를 띄워놓고 누워서 완전히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런 상상도 좋습니다. 숲속에 아주 칠흑 같은 밤이 너무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곳에서 해먹 있죠. 해먹에 누워서 편안하게 칠흑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상상은 바로 그냥 내가 머릿속이 텅 비어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하면 생각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완전히 신체적으로 해파리처럼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이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해파리 수면법입니다. 이 해파리 수면법의 유래를 보면요, 버드 인터라는 사람이 미 해군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켰다고 했는데 6주 동안 훈련을 시켰더니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서 96%가 2분 안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알려드리고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알려드려 봤는데 환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았고요.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천천히 꾸준하게 했을 때 효과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사실 환자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해파리 수면법이 안 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힘을 빼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힘을 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팔에 힘을 빼라 하면 이렇게 힘을 쭉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긴장이 돼 있어서 힘을 못 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이것은 내가 의식으로 뺄 수 없는 어떤 무의식 속의 긴장 같은 게 있어서 항상 몸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빼라고 해도 힘이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나온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오래전부터 소개가 돼 있었고요. 심신의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에드먼드 야콥슨 박사라는 분이 이것을 많이 소개했는데요. 심신의학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입니다. 긴장을 풀 때뿐만이 아니라 수면장애가 있을 때도 이 방법을 많이 활용을 시키는데, 우리가 아까 해파리 수면법에서 힘을 빼세요 그러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힘을 줬다가 빼는 거예요. 좀 특이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에 힘을 빼세요 그러면 힘을 못 빼는 분들이 힘을 줬다 빼세요 하면 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5초 동안 힘을 꽉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주고 빼세요 그러면 팍 풀린다는 거죠. 그냥 빼라면 안 빠지는데 힘을 꽉 5초 동안 줬다가 빼라 그러면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머리부터가 아니라 반대로 이제 발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발끝에다가 발등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정강이뼈 근육에다가 힘을 잔뜩 주죠. 그래서 5초 동안 힘을 꽉 줬다가 확 풀고서 10초 동안 천천히 심호흡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 아랫배 근육, 등 근육, 어깨, 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얼굴까지 차례차례 근육에 5초 동안 힘을 줬다가 10초 정도 빼는 것을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몸에 힘을 빼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점진적 근육이완법인데요. 하는 방법은요, 문구가 사실 있어요. 그 문구대로 그대로 이렇게 힘을 주었다 뺐다 하면서 하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데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려요. 짧게 하면 10분 정도 걸리고요. 이것을 혼자서 외워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문구를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하라고 합니다. 녹음을 해서 틀어놓고 문구를 그대로 시키는 대로 발부터 힘을 빼오는 거죠. 그런데 녹음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5초 힘을 주는 시간, 10초 힘을 빼는 시간을 반드시 중간에 넣어가면서 녹음을 해서 틀어놓고 나서 편안하게 밑에서부터 힘을 줬다 뺐다를 하다 보면요,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지만 이제 힘이 빠지게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해파리 수면법으로 넘어가면은 좋은 수면 상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몸의 긴장을 푸는 거는 수면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빼라는 얘기를 인생에서도 하지만은 어디서 많이 하나요? 우리가 보통 스포츠 선수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골프 치는 분들 많잖아요. 골프 칠 때 고수들은 힘이 빠져 있어요. 탁구를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잔뜩 힘이 들어가지 않고 힘이 빠져야 고수가 됩니다. 인생도 힘이 빠져야 고수가 됩니다. 제가 사실 동기부여나 자기개발 강의를 하면서 힘 빼는 훈련을 많이 시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힘을 뺐을 때 마음의 이완이 되고요. 그리고 긴장이 풀리면서 생각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근거들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신기한 게도 마음의 긴장이 오면 몸이 긴장이 되고 몸이 긴장이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집니다. 이 심신의학에서는요, 마음과 몸의 연결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인드 바디 커넥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 긴장된 마음 또는 불안한 마음, 이러한 안 좋은 마음들이, 부정적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그러면 이 긴장된 근육과 불안한 마음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조건 반사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심리적 긴장이 되면 근육이 긴장되고, 또 반대로 근육이 긴장돼 있으면 계속해서 심리적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서 서로 악순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몸의 피로나 수면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 악순환의 이 회로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몸의 긴장을 푸는 거, 또 하나는 마음을 푸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쉽습니까? 몸이 더 쉬워요.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긴장 풀어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몸을 먼저 바꾸는 것은요, 마음을 풀어내는 첫 번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긴장이 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안 된다면 일단 몸부터 푸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편안하게 스트레칭하고 힘 빼는 과정들을 연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 근육만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호흡이에요.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것은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도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긴장시키는 신경이 교감신경, 그 다음에 긴장을 풀어주는 신경이 부교감신경, 이 두 가지가 자율신경으로 서로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심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 밑에 있는 부교감신경들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자연스럽게 근육 긴장도 풀리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칭과 함께 근육 이완을 하면서 심호흡을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호흡 자체만 잘 바꿔도 우리의 몸과 마음,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역시 카페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카페인은요, 우리를 잠을 못 자게 할 수밖에 없는 각성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카페인을 몸에서 빨리 희석시켜서 저녁 때 카페인을 먹어도 잠을 잘 자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낮에 먹어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카페인을 피하면은 잠이 좋아지는데요. 근데 밤에 먹어도 좋아진다고 하는 사람 있죠. 이런 분들도 카페인을 먹고 잤을 때와 안 먹고 잤을 때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인은 잘 자는 것 같아도 확실히 카페인은 숙면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인은 커피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있는 굉장히 많은 곳에 또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콜라 같은 탄산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초콜릿에도 들어있고요. 또 초코우유에도 굉장히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먹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면 수면이 어려운 분들은 일단은 다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이 중독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중독돼 있습니다. 카페인 중독은 그런데 다행히도 끊기가 쉽습니다. 담배라든가 또는 술 중독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한 2주만 꼭 참으면 됩니다. 카페인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2주 정도 안 먹으면 되는데, 물론 중간에 금단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죠. 너무 피곤해, 너무 졸려, 머리가 띵해. 하지만 이런 것들도 보통 열흘에서 2주가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정말 수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카페인을 드시고 계시다면 한번 2주는 한번 끊어보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피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빛공해예요. 수면을 잘 하려면 밤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려면 이 빛공해가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빛공해를 막아줘야 돼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블루라이트. 그래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이런 것들은 빨리 블루라이트 차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저녁 때가 됐을 때 너무 쓸데없이 밝은 조명을 켜고 있던 것, 이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우리가 자연의 섭리에 맞춰서 우리의 몸이 어두움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잠을 잘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전기가 워낙 밝잖아요.
불이.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너무 화나는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신체 리듬이 깨지면서 수면을 할 준비가 되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을 못하는 분들한테 꼭 강조하는 게 집에 들어가셔서 저녁 때 조명을 좀 어둡게 하셔라. 조도를 좀 낮추셔라. 그리고 주무시는 방 안의 환경도 너무 중요해요. 빛을 이렇게 내는 전자기기들이 방 안에 있으면 바깥으로 빼놓으셔라. 그리고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창밖에서 들어오는 불빛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꼭 강조드리는 것이 암막 커튼입니다. 암막 커튼을 하면은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빛 공해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대사회 빛 공해에서 수면을 못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방법들을 한번 꼭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면을 도와주는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멜라토닌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건데요. 아까 멜라토닌이 저녁 때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메라토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멜라토닌을 만들기 위한 전구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세로토닌이에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세로토닌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행복하게. 근데 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온 사람들이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세로토닌을 낮에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잠을 잘 자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햇빛이고요. 두 번째가 리듬 운동입니다. 리듬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뭐 댄스 이런 게 아니라 걷기 운동이 바로 리듬 운동이에요. 그래서 햇빛에서 걷는 것, 쉽게 얘기하면 낮에 산책하는 거죠. 이런 것을 30분이라도 한다면 낮에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그것이 저녁 때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직장인들 중에서 실험을 했는데 수면을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낮에 점심시간에 30분씩 산책을 시켰어요. 햇빛 있는 곳에서. 그리고 나서 저녁 때 집에 가서는 불을 어둡게 하고 생활하게끔 했더니 수면의 질이 달라지더라. 이러한 그 실험 결과들도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병원에 꼭 가야 되는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든 상태가 일주일에 2번 이상,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낮에 생활이 안 된다 할 정도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한번 병원을 가셔서 불면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환자 상태에 맞춰서 치료를 하겠죠. 근데 약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정신건강의학계에서 많이 처방을 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진짜 그냥 불면증 약을 줘야 될지, 그러니까 수면제죠. 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신경 안정제를 줘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근육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이완제를 줘야 될지를 환자 상태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판단해서 그냥 수면제를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제가 필요한지 아니면 심리적 안정제가 필요한 건지를 진단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조금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대추인데요. 대추차를 마시면 잠을 잘 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대추 안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포닌은 뭐 인삼에도 들어있고 다른 데도 많이 들어있는데 대추에는 좀 특별한 사포닌이 있습니다. 바로 주주보사이드라고 하는 사포닌이 있는데요. 이 사포닌이 이 뇌의 각성 상태를 좀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차가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잠잘 때 소변 때문에 자꾸 깨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진짜 소변의 문제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소변 자체에 어떤 방광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방광 기능을 치료하면 좋아지겠죠. 근데 방광 기능에 문제가 없는데도 잠잘 때 자주 깨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반대로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이 아니고요, 잠을 깊이 못 자기 때문에 소변 마려운 느낌을 더 깊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수면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소변 마려운 것도 덜 느끼면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정말 방광의 문제라면 방광을 치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수면 장애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고 일시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카페인을 끊고 그 다음에 낮에 세로토닌 많이 만드는 활동 하시고 그리고 빛공해,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대부분의 수면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경우 이런 걸 다 했는데도 일주일에 2번 이상 잠을 못 잔다거나 그것 때문에 낮에 활동을 못할 정도가 힘든다 하신다면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상담 받으셔서 정확한 진단으로 치료 잘 받으시면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